어린 시절에 말을 잘하는 것이 성인이 돼서도 잘 될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죠. 제가 관련된 저서를 집필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얘기 지금 하시라고 제가 지금 던져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발표 못하는 네. 아이는 없다라는 책을 쓰게 됐었는데 제가 보니까 발표 불안 있는 친구도 말 두서없이 못하는 친구도 다 나중에 발표 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먹고 싶어 그렇게 쭉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먹고 싶어? 먹어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종이가 있어. 빠밤. 이게 뭔가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방판 면접입니다. 처음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면접 기출 문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네. 쫙 나오잖아요. 인성 면접, 당신의 성격의 장단점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노하우가 꽤 있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나오는 면접 질문들을 쭉 모아서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분류를 한 거죠. 카테고리별로 어떤 유형의 질문이 나오냐. 그래서 그것을 한 판에 정리를 한 건데 일단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기출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면접에서는 물어보는 게 뻔하거든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당신이 왜 매력적인지 말해봐, 내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 말해봐 에 대한 답변만 되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직무 역량은 무엇이며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내가 기출 문제에다가 답변을 달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올 질문들에 대한 카테고리를 먼저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에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답변지가 되는 거죠. 이 카테고리 여기 들어간 내용들이 이제 영업비밀이에요. 여기 하나는 뭐 경험이다. 경험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경험의 유형들이 있어요.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했던 경험이 있나요? 직무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내 에피소드 소재를 먼저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다양한 답변의 유형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목표를 설정했다가 달성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뭔가요? 같은 에피소드로 질문을 옛날 생각난다. 돌려막을 수 있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들 딱 정리할 수 있게 한 판으로. 그러면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면접을 볼 때 보통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하나의 질문에 몇 분 정도, 몇 문장 정도를 답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40초. 40초. 딱 그런 게 있네. 그렇죠. 40초? 있죠. 딱 40초. 윤소윤 피셜 40초. 그러면 이유는 이따가 제가 질문할 건데 40초를 딱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자꾸 나 시험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나에 대한 거잖아. 근데 보통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내 경험과 접목시키거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 없는 거예요? 있죠. 기업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거, 직무에 대해서 있는 정리해야 거예요. 될 다 거, 여기 나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카테고리 거. 안에. 크게는 세 가지로. 기업, 직무, 나. 근데 이게 한눈에 내 경험이나 내가 살아온 과정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질문을 받아도 이 한 판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여기서 이거 말하면 되겠다 이렇게 재료를 꺼내 쓰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출문제들의 준비를 쫙 해놓으면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까요? 라고 하면 내가 답변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또 외운 티나게 말해요. 맞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며 밝고 조직 구성원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면접관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하면은 그러면 좀 달라져요? 그렇죠. 성격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는 이거 정리 다 되고 나면 계속 말하는 연습만 시켜요. 계속 실전 트레이닝만.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어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 제일 막막하거든요. 이것만 준비하면 80%까지만 준비하고 가도 그럼 내가 나 얼마나 준비됐는지 한눈에 보여요. 제가 이 모양을 왜 이렇게 만들게 됐냐면 정글짐 아시죠? 면접을 정글짐처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질문이 나와도 결국에 내가 준비한 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맞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근데 사다리처럼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오케이 한 단계 이러면 옆에서 탕 이렇게 치면 와르르 무너지는데 정글짐은 아무리 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이 와도 결국에는 이어서 내가 준비했던 대로 끌고 가는. 영화 본 거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사다리처럼 준비했으면 없다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준비했으니까 그거 말고 읽은 책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그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와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면접을 많이 봤지만 굉장히 내 어떤 바운더리 없는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없다고 그냥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뻥을 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부터 검증을 하죠. 진짜 그 지원자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별로 질문을 못 받았어요. 저 떨어질 건가 봐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여태까지 계속 해보니까 딱 해서 마음에 들었어. 그럼 더 이상 검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합격자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막 나 질문 많이 받았어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거 진짜 아는 거야? 이거 진짜 한 거야? 이건 아는 거야? 꼬리물기 질문 계속 검증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막 질문 받아서 막 말씀하신 것처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합격자분들은 몇 가지 질문 안 받고 오케이 하고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이제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싫은 질문이 경험이에요. 실패한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일 싫어하는 질문. 대부분이 실패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같이 긍정적인 사람은 실패했더라도 이거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쓰라 그러니 나는 실패라고 안 하는데 실패한 것처럼 쓰죠. 이거 나한테 화내.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PD님 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자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성공 경험은 좀 있어요. 근데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대학생인데 뭘 실패해? 코인 투자 실패? 이렇게 말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실패한 거 진짜 말씀드려요? 시준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한 것에 대한 소재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경험형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드라마틱한 소재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국토종주 막 이런 거 찾고 소재의 창의성 면에서 큰 점수를 받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다 멀쩡하게 평범하게 대학 나와서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다 똑같아요 경험이. 무슨 그 경험을 했겠어요. 특히나 대학교에서 무슨 큰 경험을 했겠어요. 근데 실패 경험이라고 할 때 소재에 꽂히면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 실망스러웠던 거, 이 학기의 성적을 좀 잘 받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그 정도 실패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려면 실패를 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갔다 와서 내가 공부 좀 놓고 있다가 바로 시험 봤는데 전공 점수에서 아주 CCC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경험도 실패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보통 C가 나와서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쓰다가 현타가 오죠. 이게 뭐야? 초딩이야? 이거 뭐야? 다른 실패 해야겠어. 더 실패 찾아야겠어. 이러는데 정답.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와서 내가 학점이 너무 낮아서 충격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말은 뭐예요? 제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원인은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지 않았던 거,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목표의식 없이 안일하게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배들을 찾아가서 부끄럽지만 스터디를 들어간 거죠. 가르쳐줘도 모자랄 판에 내가 이제 배우러 들어갔다. 그리고 전공 수업이 끝난 후에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했었다. 근데 그 기간이 군대를 갔다 와서 막막했던 나에게 가장 열정적이었던 순간인 것 같고,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얻었겠죠? 혹은 좋은 점수가 얻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보는 거, 실패의 그 소재에 대한 독창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실패에 대해서 나는 분석하고 이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자는 거죠. 말을 할 때. 해답을 주셨네.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아마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과장. 예를 들면은 대학생 때 무슨 뭐 사업을 했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벌었는데 이걸 100만 원으로 과장할 수도 있는 거. 이거 뭐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이 약간은 필요하다. 아니면은 절대 쓰면 안 된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허심탄회하게. 과장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나가도 될지 모르겠으나 내가 사업을 안 해봤는데 사업을 해봤다. 이건 아니죠. 이건 그렇죠. 사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소서 쓰다 보면 자소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저는 자수필까지 되고 자소설은 안 된다. 자수필 가능하다. 왜냐면 내가 10만 원 벌었는데 뭐 15만 원 벌었다고 하는 거 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안 벌었는데 벌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예를 들자면 뭐 거짓말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희 표현으로 이제 MSG라고 하는데 살짝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어떤 거를 더 하고 싶으세요? 스피치 컨설턴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이라는 영역이 어느 군데서나 다 필요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정말 하면 할수록 재밌는 직업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오프라인에 좀 많이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강좌도 좀 많이 만들고 싶고 그리고 온라인 컨설팅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살짝 홍보 한번 해주세요. 컨설팅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받으시는 방법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인강을 보실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에어클래스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윤소윤을 검색하시면 공무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고 일반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면접을 집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시간에 상관없이 보실 수 있도록 또 만들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그러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요? 아 이거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직무 역량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내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까지 혼자서 셀프 스터디 할 수 있도록 이제 강의 커리큘럼 구성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에어클래스 가서 윤소윤을 검색해주시면 이 한판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잡초맨 채널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윤소윤에게 스피치 컨설턴트란? 윤소윤에게 스피치 컨설턴트란 에너지 원천이다. 아 잠깐만요 미안해요. 왜? 나 이거 지금 아, 제가 지금 40초 다시 하게? 질문할게요. 제가 지금 다시 질문할게요. 아 40초 하게? 네. 아 잠깐만. 한번 재보려고 나 한번 할게요 그러면. 네 저희 그 뭐지 잡초맨 채널 공식 질문 있어요. 윤소윤에게 스피치 컨설턴트란? 윤소윤에게 스피치 컨설턴트란 에너지의 원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피치 컨설턴트가 저한테는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정체성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있게 하는 만큼 좋은 에너지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 하고 싶고 길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윤소윤에게 스피치 컨설턴트란 에너지의 원천이다 라고 에너지의 말씀드릴 원천이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긴 시간 또 촬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또 승승장구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